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했잖아요. 이제 본인 순서가 되어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이때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기침이 너무 심해서요. 열도 좀 나고요. 기침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장기침은 원래 종종 했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열은 언제부터 나셨어요? 열 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어젯밤부터 머리가 좀 뜨끈하더라고요. 네, 좀 볼게요. 청진해보면 지금 폐소리가 많이 안 좋거든요. 증상으로 봐서는 독감이 의심되는데 독감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결과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료실에 들어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어요. 환자가 의사를 만나서 증상을 설명하고 의사가 병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진찰이라고 해요. 환자는 진찰을 받는 사람이고 의사는 진찰을 하는 사람이에요. 환자는 진찰을 받을 때 증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증상을 듣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보통 기침이나 발열 같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건 콧물은 나는지 가래는 있는지 등이에요. 그런 것들은 감기에 워낙 흔한 증상이니까 항상 물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도구를 이용해서 진찰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청진기로 청진을 해요. 가슴이랑 등 쪽에 청진기를 대서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로 기관지나 폐가 안 좋은지 가래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입안이랑 코 속, 귀 속도 들여다봐요. 어디 부은 데가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진찰 방법이에요. 그리고 대화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청진을 해보고 소리가 안 좋으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기침이 심하거나 가래가 있으면 폐렴 같은 병일 수도 있어서 엑스레이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진찰을 한 후에 필요하면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그럼 엑스레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엑스레이 결과가 나오면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께 진료를 받아요. 여러분, 대화에서 환자가 잔기침을 많이 한다고 했죠? 잔기침은 작은 소리로 자주 하는 기침을 말해요. 우리는 가끔 목이 간지럽거나 감기에 걸렸을 때 기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콜록콜록 소리를 내면서 기침을 하는데 장기침은 뭔가 기침을 크게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소리로 작게 조금씩 기침을 하는 거예요. 기침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냥 조금씩 자주 하는 거죠. 그럴 때 장기침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장기침에서 잔은 원래 가늘고 작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잔이 명사 앞에 붙으면
뭔가 크거나 심각하지 않은 작은 것들을 나타내는 의미가 돼요. 예를 들어서 털 앞에 잔을 붙여서 잔털이라고 하면 두껍고 긴 털이 아니라 가늘고 짧은 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처럼 굵고 긴 털은 잔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얼굴에 있는 잘 안 보이는 아주 얇은 털 같은 걸 잔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잔병이라고 하면 아주 큰 병, 심각한 병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쉽게 잘 걸리는 병, 심각하지 않은 그런 병들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접사 잔이 명사 앞에 붙으면 작은 것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더해줘요. 잔소리, 잔심부름, 잔돈 이런 단어들 모두 접사 잔을 붙여서 만든 단어예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타나는 감기 증상을 말해요. 독감은 주로 겨울에 유행하는데 독감이 유행하면 환자가 급증하는 편이라 그때 병원에 가면 환자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을부터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라고 많이 홍보해요. 그리고 어린이나 어르신, 임신한 사람은 나라에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줘요. 일반인은 돈을 내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접종 비용이 보통 4만 원 정도 해요. 이건 유료로 개인이 돈을 내고 맞아야 하니까 나라에서 강제로 맞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홍보하지만 여전히 안 맞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시간 내서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잘 안 맞았어요. 병원에 갈 일 있으면 간 김에 맞기도 했지만 안 맞고 지나가는 해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방접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접종을 할 때 저도 함께 병원에 가서 백신을 맞고 있어요. 대화에서 환자가 어젯밤부터 머리가 뜨끈하다고 했어요. 어젯밤부터 열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진찰 이야기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코 속과 귀 속을 확인한다고 했죠? 여러분, 어젯밤, 코 속, 귀 속 이런 단어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 들었어도 무슨 뜻인지는 아마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어제, 밤, 코, 귀, 속 이런 단어들은 다 초급 때 배우는 단어니깐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어의 모습과 좀 다를 거예요. 어제와 밤이 합쳐졌는데 어제 밤이 아니라 어젯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코와 속이 합쳐진 단어도 코속이 아니라 콧속, 귀속이 아니라 귓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깐요. 쓸 때와 말할 때 모두 이렇게 사용해요.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될 때 그 사이에 시옷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걸 사이시옷이라고 불러요. 단어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이건 학습 자료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을게요. 중요한 건 이 규칙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 간단히 이해만 하고 사이시옷이 들어간 단어를 잘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때 사이시옷을 배우고 시험도 쳤지만 그 규칙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대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서 사이시옷이 있는 단어를 상식으로 알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사이시옷에 대해서 간단히는 알고 있어야겠죠? 어젯밤, 콧속, 귓속 이 단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시옷은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에서 나타나요. 그리고 두 단어 중에 뒤에 있는 단어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발음해요. 된소리는 쌍기역, 끄, 쌍디귿, 뜨, 쌍비읍, 뿌처럼 자음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자음의 소리예요. 어젯밤은 발음이 어제밤이 아니라 어젯밤이에요. 어제와 밤 두 단어 중에 뒤에 있는 단어인 밤이 빰으로 소리 났어요. 된소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제와 밤 사이에 사이시옷을 써서 어젯밤이라고 쓰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이것 말고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조건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단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단어를 기억하면 더 좋으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오늘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때 들을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병원 에피소드는 다른 에피소드보다 좀 어려운 감이 있네요. 그래도 팟캐스트를 준비할 때 의사와 간호사 친구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생생한 표현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